여러분 이 자료 보실 때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과목명을 써 있으니까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때는 꼭 거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란가요? 예, 저 여기서 받았으면 했는데, 예. 기본적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 평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든의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뭡니까? 배당금이잖아요. 원래 벌스 인 핸드라고 해서 손안의 새 논리예요. 언젠가는 그 기업이 뭐 다른 어떤 이익을 나한테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기업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로 성장 모형 아니면 항상 성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컨스탄트하다. 정률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로 성장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 지문에 배당금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로 성장 모형이구나. 그러면 이게 무한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량 받는 배당금, 주당 배당금을 K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나눠주는 값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 자산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뭡니까?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위험 보상액을 합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요구 수익률이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고 무위험 이자율이 얼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다라고 했으니 두 값을 더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로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성장이 뭐냐면 성장률이 G%로 일정한 겁니다. 블루문 씨라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업무 중이라서. 예. 이게 나중에 네이버 TV에 올라가죠. 예. 올라가니까 이제 나중에 퇴근해서라도 꼭 한번 보셔서 한번 들으는 게 훨씬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부분을 따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장 부분은 성장률이 G%로 일정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써볼게요. 써보면 D1, 일기 때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만의 성장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분모는 K 값인데 여기서 성장률이 있으면 K-G니까 G니까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냥 성장이 있는 기업과 성장이 없는 기업. 어느 기업이 주가가 높겠어요? 당연히 성장이 있는 기업이 높겠죠. 그래서 요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분자에 대입하는 값이에요. 분자에 대입할 때 시험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기 배당금이냐, 기말 배당금이냐. 전기 배당금이라고 주어지면 그건 지난 배당금 D0니까 성장률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기말의 배당금이 얼마로 예상된다 그러면 D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배당금이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성장률을 곱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유보율에다가 곱하기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유보율이 안 주어져 있으면 배당 성량이 반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배당 성량이 20%다. 그러면 유보율은 80%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건 요구 수익률이죠. 우리 뒤에 분산 투자에 가서 나옵니다만은 캐피탈라이징 프라이스 모델 CAPM 이 모형에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CAPM 모형은 오늘 계산 문제 특강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KPM 즉,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은 꼭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할 건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안다면, 한 문제 정도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다면, 이게 사례예요. 그럼 이 문제 보면 매년 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면 작년의 배당금이 그러니까 수어지 작년의 배당금이나 이게 뭐였나요? D0라는 거죠. A기업의 이가 배당 과거 매년 5%씩 성장률이 5%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예상된다. 그다음 요구 수익률 K값이 10% 요구될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이 일정한 항상 성장 모형이죠. 그럼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K-G분의 D1이라는 거죠. 그럼 대입해보면 주의할 점은 요구 수익률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장률 주어져 있죠. 성장률이 5%니까. 그런데 이 주당 배당금, 기말 배당금이에요? 지난해 배당금이에요? 지난해 배당금이니까 요 400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성장률을 곱해주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뭐 해설이 다 있으니까요. 이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레버리지 분석. 두 번째 레버리지 분석도 잘 내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고려를 하는 거죠. 하나는 고정비가 있고 하나는 변동비. 전제가 뭡니까? 변동비라는 건 매출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느는 걸 변동비라 하는 거고, 고정비는 매출에 관계없이 일정 비용이에요. 그럼 기업이 고정비는 매출이 있든 없든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변동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고정비는 가만히 있지만 전체적 비용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보다 이 이익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매출액에서부터 영업이익까지는 무슨 활동이라고 합니까? 본연의 활동인 영업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는 뭡니까? 투자, 재무활동. 그러니까 재무 활동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몇 배나 뛰느냐? 자, 앞으로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10% 증가할 것이냐, 20% 증가할 것이냐,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정비가 없다면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변동비도 늘어나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늘겠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똑같이 1:1. 그러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1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얼마가 돼요?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둘 건 뭐냐면 고정비가 없다면 레버리지라는 건 1이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지레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으로 보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판매량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정비가 없다면, 분모값이 없다면 분모 분자가 같겠죠? 매출액 빼기 변동비, 매출액 빼기 변동비. 분모 분자 같으면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비가 있으면 분모값이 작죠? 분자가 크죠? 그럼 고정비가 있다면 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1보다는 큰 값을 갖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2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배 더 증가, 2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그리 오퍼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디그리 파이낸스 레버리지죠. 즉 재무 레버리지다. 이런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업이익 변화율분의 순이익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쓰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영업이익 빼기 이자. 왜 이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까지는 재무 활동이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은 무부채 기업이다. 그럼 이자 낼 게 없죠. 같죠. 영업이익분의 영업이익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이자 내는 게 있다.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분모가 또 작아지니까 요 값은 1보다 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계산 문제 잘 내요. 그러면 결합 레버리지도 뭐냐? 요거.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 변화율. 그럼 이거의 변화율분의 이거의 변화율이니까 컴바인드 레버리지, 이 DCL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이것도 시험 잘 내는데 DCL은 DOL과 DFL을 곱해서 계산돼요. 요 두 값만 알면 요 값은 자동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식들을 잘 대비하시고 이거 역시도 계산 문제로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하시면 돼요. 자, 이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다? 고정비가 없다면 레버리지는 얼마다? 1. 고정비가 있다면 1보다는 큰 값이다. 만약에 영업 레버리지도 DOL이 5다. 그럼 무슨 의미다? 매출액의 10% 변할 때, 10% 올라갈 때 영업이익은 50%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매출액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블루문 씨 들어오셨고, 예. 마이크가, 그래요. 마이크가, 예. 자, 보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6이라고 줘요. 재무 레버리지도 5. 자, 근데 매출액 더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자 비용 구하라는 거죠. 예. 그럼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자, 마이크를 다시 한번 좀 촬영해요. 예. 밑으로 할까요? 예. 이런 문제, 영업 레버리지도가 주어지고, 예. 자, 조금 여러분들 양해 구하겠습니다. 예. 됐나요? 영업 레버리지하고 재무 레버리지 나오면 대개 이제 DCL, 결합 레버리지를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내요. 그러면 6 곱하기 5가 얼마예요? 6 곱하기 5가 30. 이 30이 뭐예요? 네, 결합 레버리지도.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자 비용을 재무 레버리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DCL, DFL,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 1000억 빼기 이자 비용 모르겠어요. X 분의 아까 뭐였죠? 이제 영업이익이었단 말이에요. 1000억. 그럼 요게 5가 되려면 요 분모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겠네. 200이 되려면 요 이자 비용이 80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할 수가 있다. 어쨌든 레버리지 분석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고태님 이렇게 낙방 경험자 했는데 아마 이 낙방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이요. 합격하시는 분도 그렇고 떨어지는 분도 그렇고 고득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과목이 많아서 합격해도 70점대예요. 그럼 낙방한 분들이 뭐냐?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했어야 낙방한 분. 그런 분들도 대부분 60점이에요. 물론 전혀 준비 안 하고 간다면 뭐 4, 50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그래 좀 했다라고 하면 60점대. 그러니까 결국은 5점, 10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의를 계산 문제 대비 라이브 강의는 뭐냐면 여기서 한 5점, 뭐 6, 7점 이 정도라도 확실히 잡아두면 여러분들이 그 커트라인의 범위에서 위로 가지 않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시가 대출 뭐 이렇게 레버리지 맞습니다.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지렛대 효과니까 요거의 변화보다는 이거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썸션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설명하기 뭐하고 결론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R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우리가 주가 분석할 때 PR, PBR 두 가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많이 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상대 주가 분석이니까 주가가 EPS 대비 몇 배냐. 그래서 이걸 계산 문제 낼 때 주가가 주어지고 EPS가 줘서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투자자산 운용서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해보면 요 주가를 EPS, 이게 퍼란 말이에요. 이게 퍼. 이게 퍼인데 이게 이제 고든의 정률 성장 모형에서 아까 고든의 정률 성장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K-G분의 D1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양쪽에다가 EPS로 나눠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퍼잖아요. 그렇죠? 이게 퍼니까 이 분모 문제 정리하면 K-G분의 요 EPS에서 요거니까 즉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게 차지하는 부분. 그게 뭐예요? 기대되는 배당 성량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왜냐하면 이익에서 배당을 준 부분이니까 기대 배당 성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펄을 주가를 EPS라는 방법으로 내는것 같지는 않고 펄을 기대 배당 성량을 요구 수익률만의 성장률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식에 보면 요 K-G라고 써놓고 요 G 대신에 성장률은 아까 U 보일에다가 ROE를 곱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요거 1-B라고 하는 것은 1-U 보일이니까 결국 배당 성량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도 시험에 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산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예제도 보면은 하나 넘어갔네요. 여기 주어 있죠. 배당 성량이 60%, 요구 수익률 14%. 이게 퍼.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발문에 좀 더 이게 좀 자세히 넣으면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한 퍼예요.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퍼를 계산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K-G분의 기대되는 배당 성량이었어요. 그렇죠? 기대되는 배당 성량. 그럼 요 요구 수익률 주어져 있죠? 14% 주어져 있죠. 성장률 몇 프로예요? 6%죠. 그렇죠? 배당 성량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7.5배인가요?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계산 문제로 이제 많이 내지는 않지만 뭐 한 서너 번에 한 번씩은 심심찮게 내고 있어요. 이코노믹 밸류 애드. 보통 이거 하나에 이게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프랭크 러셀사라든지 이런 제일 처음에 했던 데서 이걸 그냥 에바라고 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이게 있는데 이 경제적 부가가치 기업이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적으로는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EPS가 나오는데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자 낸 부채에 대한 즉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만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을 다 고려한 걸 뭐라 그래요? WACC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이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인식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후순 영업이익, 세금 등을 고려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부가가치예요. 에바, 이코노믹 밸류 애드. 여러분 요 자료는요 매년 약 6월에서 7월 정도에 한국거래소에서
예, 그 코스피 200 안에 중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요 에바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인데요. 주로 낸다면 뭐 요 정도예요. 요 세후 순영업이익과 이런 것들 계산해서 요 차이니까 요 에바를 계산하는. 다만 세후 순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에서 실효법인세를 이제 부분, 금액을 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0만 원,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WACC 했어요. 그러면 WACC라는 건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자본 비용을 가중평균, 즉 가중평균은 뭐예요? 비율을 가중해준 그 부분이 WACC란 말이에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타인자본 비용, 법인세율,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이 40%다. 투하자본이 80만 원일 때 에바라는 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요 WACC 계산할 수 있죠? 요것만 계산하는 문제도 낼 수 있죠. WACC 어떻게 계산해요? 자기자본 비용에다가 16%에다가 16%는 전체 비중에서 몇 프로라고요? 40%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타인자본 비용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요거에다가 그러면 여기 자기자본 비용이 40%니까 타인자본 몇 프로예요? 60%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감세 효과라고 하죠.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자를 내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세 효과를 고려해야 되니까 요 실효법인세 어디 있습니까? 30%. 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계산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투하자본, 인베스트 캐피탈이죠. 요거와 요거를 곱한 금액을 이 영업이익에다가 세금을 고려한 금액에서 차이가 에바란 말이에요. 자, 한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0만 원에다가 요 세율을 곱한 이 14만 원이 세후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비용이 요거 쓴 거죠. 요거 다 요거 쓴 거예요.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0.6이에요.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투하자본 80만 원에다가 요 10.6을 곱했더니 84,500원. 그러니까 요거와 요 두 값의 차이. 그게 에바란 말이에요. 계산할 수 있죠? 요것도 자주 내진 않지만 그래도 심리상이 내고 있다.